네, 이번에 두 번째 과제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2003년 12월에 제정됐던 지방분권 3대 특별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방 분권 3대 특별법이 2014년이 아니고 2003년. 2003년. 예, 참여정부 때 예.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명무실해졌. 그때 세종시로 막 예, 원래 할 때는 이제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그다음에 국토균형발전 특별법, 그다음에 지방분권 특별법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행정수도 행정수도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받으면서 사실 그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행정 수도는 아니고 행정 중심 복합도시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가는 바람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거고, 국토균형발전 특별법도 만들어 가지고 별로 한 게 없어요. 그 안에 이제 결국은 그걸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거는 공공기관 이전 이거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같은 것들 만들려고 했고, 이런 것들은 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만들고 이런 것들은 했어요. 근데 뭐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전체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서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도 그닥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었다. 그다음에 지방분권 특별법은 적어도 참여정부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는 참여정부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지방분권에 대한 특별한 신경보다는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초점이 더 많이 가 있어서 지방분권 특별법 같은 거는 사실 찬밥 대우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방분권 특별법도 이제 원래는 지방분권을 위한 촉진을 위한 이제 특별법이었는데, 그게 결국은 이명박 정부 때 가서 2013년에는 바뀌죠. 그래서 그게 없어지고 그걸 대체한 게 이제 지방분권과 그다음에 그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방점이 찍히면서 그 관련한 법률로 바뀌고 뭐 이런 부침을 겪는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특별법은 되게 파워풀하고, 왜 특별법이 왜 파워풀하냐면 지방자치법이 전체적으로 지방자치 전반을 통제하고 있지만 특별법을 만들면 특별법은 우선해서 시행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어 놨고 사실은 지방자치법 눈치를 보면서 그냥 끌려갔다. 뭐 이런 관점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면 그 법을 집행할 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 기관에 어떤 권한이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이 법을 집행할 기관들이 있습니까? 근데 국토균형발전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그걸 위해서 국토균형발전 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분권 특별법 같은 경우는 자치분권 위원회를 만드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행정적인 이 결정 권한이 없는 거죠. 권한이 없어요. 예산도 굉장히 적고 아예 국가균형발전부 이런 걸 만들어서 아예 행정부처화 시키자. 아니면은 행정위원회 형태라도 만들어서 뭔가 대폭적인 권한을 줘서 결정을 하게 만들고 집행 권한을 주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지금 유야무야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 지역 주민들도 관심 없고 국가도 관심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냥 지방은 그냥 소멸되고 썩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지금 현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진짜 이제 너무 서울하고 수도권에만 집중이 모든 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만이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온 게 사실인데, 이제 그 이후에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이제 인구 유출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은 부산만 해도 지금 굉장히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그 대부분이 특히 젊은 세대는 전부 서울이나 경기 지방으로 가버리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진협적인 거를 대단히 웃긴 게, 근데 우리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1982년부터 지정이 됐어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안에는 이제 과밀 억제 권역, 뭐 성장 관리 권역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린벨트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해가지고 수도권이 커지는 거를 막 억제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공장도 사실 못 짓게 해온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 관련한 계획들을 만듭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4차 정비계획이 아마 발효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 정비계획을 만들 때마다
수도권 인구 억제의 그 목표치를 타겟을 정합니다. 그러면 항상 지금 47.5, 근데 52.3%면 한 2% 다운시켜서 50%를 이 계획에 끝나는 시점에서 달성하겠다 했는데 단 한 번도 맞춘 적이 없고 그래요? 오히려 더 계속 늘어났어요. 그럼 웃기는 거죠. 우리가 수도권을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압박을 강하게 줘서 억제를 하는데도 수도권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니까 정책 실패인 거죠. 계획을 왜 세웁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 계획이 제대로 안 됐고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좀 더 실효적인 정책들로 그걸 서포트를 못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차 교수께서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고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인데 네. 그 중에서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 숫자가 123명 정도,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전에도 우리가 얘기 한번 나왔지만 대구하고 부산의 국회의원들이 의견이 안 맞잖아요. 아, 네. 그러네. 영남에서. 그런데 120명은 수도권을 지키는 데는 맞는단 말이에요. 예, 지방으로 옮기자 안 된다. 나머지 120여 명의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동단결 전혀 못하는 거죠. 못하죠. 그걸 수도권 의원들 그치. 알죠. 이 국회의원은 법을 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수도권 지킴이가 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예를 들면 부산에 줄까 그러면 대구가 안 된다 그러고 대구 줄까 그러면 부산이 안 된다 그러고 영남 줄까 그러면 호남이 안 된다 그러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어떻게 조금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면은 수도권에 의하여서 지방은 디바이드 앤 룰, 분할 통치가 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을 묶어서 얘기를 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인가요?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전을 하려고 할 때 위헌 결정이 났단 위헌 말이죠. 결정이 났죠. 그럼 이거는 개헌을 해야 옮길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개헌 안 하면은 수도로는 못 하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죠. 2005년인가 그러니까 행정 수도가 아니고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세종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특별자치시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회하는 방법을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준수도에 행하는 상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습헌법상 관습헌법이라는 게 되게 웃기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산업은행 이전 못하는 이유가 산업은행법의 4조 1항에다가 산업은행의 본사는 서울에 둔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헌법에는 그렇게 서울에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이 수도다라고 하는 관습헌법적인 그 이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전 되게 국민이 웃기는 거죠. 그렇게 예. 인식하고 있다는 법이죠. 그게 관습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문장으로 성문법이 만들어 아니고. 놓지는 네, 않았는데 네. 모두가 우리는 수도를 서울이라고 생각하는 관습이 내려온다. 그게 이제 관습헌법인데 왜냐하면 헌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국민 전체 총의가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의 전체 뜻이 이 문수화되어 있는 게 헌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 문장으로 안 나타나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생각하면 수도가 서울인 간단합니다. 거죠. 그러면 상황이 그러면 그냥 개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헌이 쉽지가 않은 구조로 우리는 저희들은 경성헌법체제 되게 고치기 어려운 헌법체제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못하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적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이 돼야 개헌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국민 투표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2024년 총선 때 그 개헌 투표까지 하자라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추진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지방자치나 분권이나 아니면은 사회적 기본권 확장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 합의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도 관련 조항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권력구조 개편, 즉 예컨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갈 거냐 아니면 내각제로 갈 거냐 아니면 의원 집정부제로 갈 거냐라고 하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서로 반목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같이 한 그릇 안에 넣어서 비빌 수가 없는 이 상황인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분리하자. 근데 개헌이라는 게 이게 필요하면 원포인트 개헌하고 저게 필요하면 원포인트 개헌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회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것만 원포인트로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고치고 그다음에 권력구조도 한번 해볼까 하면 그건 또 따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 우리는 한꺼번에 개헌하기 쉽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다 해결하자 이래가지고는 해결 방법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안을 만드시는 분들은 개헌의 의사가 없고 자치분권 이거 아무 상관없다 이런 거기다가 또 다른 문제들이 사실은 배경에 있어요. 이를테면은 정말 행정수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말하자면 지금의 세종 같은 데다가 해가지고 몽땅 다 행정 부분이 옮겨간다. 서울 시민들이 집값 떨어지는데 찬성하겠어요? 수도권 또 난리 나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서울을 들어가지고서 지금 워싱턴 DC처럼 그러면 밑에다 맺는다고 그럼 서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반대죠. 야, 그러니까 딱 요새 이야기하는 것처럼 집값 떨어져요. 그렇죠. 이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국회에서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거대 양당, 우리나라 어차피 양당제들은 거대 양당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시민들이 감시를 하면서 지역 분권에 대해서 소극적인 의원들이 있으면 계속 심판을 좀 해줘야 되겠네. 심판요? 심판 잘 안 하죠. 표로 심판을 그 심판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 심판은 언론이 해야 돼. 언론이 그 심판의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가? 예. 그럼 우리는 언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게 해가지고 합시다. 그래 아니, 주시면 그러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오랫동안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기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진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에 대해서도 하나의 법을 떼어서 그게 어떤 부산에 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주별로 하나씩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저는 근데 부산의 영향이 크죠. 지방분권특별법 이런 거 제대로 만들어서 원래 만들어진 거는 되게 모호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법이 조금 더 세밀하게 지방에 어떤 권한을 구체적으로 줘야 되고 어떻게 줘야 된다는 것들을 법이 조금 더 명료하게 만들었다면 아마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안 됐을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되게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좋을지 그거를 한번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